안녕하세요. 이인서입니다. 비전공 디자이너 취업 준비에서 주의할 점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댓글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 그리고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것인지 좀 알고 싶다. 너무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시각 디자인 쪽으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문의를 주셨어요. 제가 그동안 블로그나 브런치에는 많은 이제 글들을 작성을 했었어요. 제가 유튜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내용들이 없었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작성했던 글이 있는데 그 글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도 비슷하네요. 비전공 디자이너 취업 준비에서 주의할 점이라는 내용이고요. 2013년부터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고요. 블로그는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6년도부터 학생들을 쭉 가르쳐 왔습니다. 저의 얘기를 좀 잠깐 하자면, 초반에 학생들을 만났을 때는 비전공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전업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었지만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해가면서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이쪽 분야에 흡수가 잘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국비지원 학원의 취업률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까움을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런 곳에서는 취업률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취업을 시켜준다고 해도 취업률을 단순히 높이기 위해서 일자리의 질이 낮은 곳을 소개해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을 다 받은 학생들이 막상 6개월 이상의 교육기간을 교육을 받고 나서 취업할 곳이 일자리 질이 낮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확인을 하고 이제 너무 실망을 하는 모습들을 이제 옆에서 지켜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학원 광고 같은데 속아가지고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그런 곳에서 보내고 너무 늦은 시점에 저를 찾아오는 친구들을 이제 만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교육기관을 선택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돼요. 유명 학원이니 취업이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학원에 의존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대학 내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들 중에서도 수업을 끌어갈 자격이 없는데 수업을 개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거는 전공을 한 학생들이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 잘 이해를 할 거예요. 수업을 들었는데 이 교수가 수업을 잘 프로젝트가 진행되도록 잘 운영을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말은 사설 교육기관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심하다라는 거예요. 디자인을 가르치는 기관에서 이제 실수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자격증을 따는 것을 많이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이 자격증을 따지 말라는 이야기는 이미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디자인 자격증은 여러분을 취업시켜주지 않아요. 일단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자격증부터 따고 보면은 마음이 편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자격증만 있으면 취업이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하는 거는 스펙 쌓기가 아니에요. 자격증을 취득한 사항을 쓰면은 스펙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격증을 취득하시는데, 자격증 공부를 할 시간에 디자인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 같이 질 좋은 일자리로 취업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픽 툴을 다루는 것이 디자이너가 되는 길이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디자인은 포토샵 일러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디자인이라는 단어는 설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그것을 시각화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 설계하는 것이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시각화하는 것을 단순히 포토샵과 일러스트를 할 줄 아면은 시각화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게 전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가르치는 많은 학생들 중에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툴을 잘 전공한 학생들도
툴을 잘 못 다뤄요. 제가 보면은 툴을 잘 못 다루기 때문에 형태를 잘 그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종종 있어요. 그치만 이거는 어떤 프로젝트를 완수하면서 실력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배우고 나서 다시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내가 이쪽 시각 디자인 커뮤니티에 들어오고 싶다면 적어도 유명 디자인 회사가 어디 있는지, 사람들이 디자인을 잘한다라고 하는 곳은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유명한 디자이너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은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기가 어렵다라면 공식적으로 월간 디자인에 매번 인터뷰도 되고 유명 디자인 회사들에 대해서 기사들도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비엔스나 핀터레스트를 통해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디자인 회사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디자인 회사 리스트를 알려달라. 이거는 본인의 이것도 능력이거든요. 내가 디자인 회사 어디를 알아서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리서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원할 회사가 없어요. 그냥 그래픽 툴을 다룰 수 있다고 해서 또 혼자서 작업물을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댓글을 단 친구도 비슷한 이야기를 또 했는데요. 혼자서 그냥 만들어 봤다는 결과물은 당연히 수준이 낮아가지고 아무리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다고 해도 취업할 수 있는 곳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디자인 공부할 수 있는 교재를 좀 추천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디자인을 보고 이제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교재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재가 아니라 디자인 책의 대부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론 혹은 사례 중심의 책, 디자이너의 에세이 관련 생각, 관련된 책, 이렇게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자인 책에 대해서. 근데 이제 디자인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친구가 이 이론책을 사서 보면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무슨 단어인지 하나도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론이 되게 어렵게 되어 있는 책이나 아니면 번역서, 이런 것들은 사실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 그리고 대학교 1, 2학년 친구들에게는 1, 2, 3학년 친구들에게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디자인 책을 읽으시려면 차라리 사례 중심의 책을 읽으시는 것이 여러분이 디자인이 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에세이나 어떤 디자이너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책을 읽으면 그나마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을 디자이너의 입장에서 어떻게 사고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론 중심의 어려운 책보다는 내가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읽으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초보인 경우에는. 그리고 적어도 이거는 알아야 돼요. 뭐냐면 디자인 용어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로고, 타입, 지식백과에서 찾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식백과를 통해 가지고 로고 타입, 로고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용들을 조금 찾아보고, 그럼 로고 타입이 뭔지, 그리고 로고는 뭔지, CI는 뭔지, 심볼은 뭔지, BI는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혼자서 작업 몇 개 만들어가지고 그냥 공부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작품이 완성도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작업물을 많이 올려놔요. 그러면은 취업준비생 작품이랑 비교를 해서 내가 정말 그만큼의 내 작품이 완성도가 있는지, 그냥 이 정도만 되겠다라고 너무 관대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견주어서 작품들이 얼마나 완성도가 있는지를 좀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완성도라는 것의 개념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거는 좋은 디자인을 구분을 잘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똥눈으로는 좋은 디자인을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브런치에 글을 쓴 적이 있는데, 뭐냐면 음식을 만들려면 그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첫 번째로 미각이 예민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디자인을 만들려면 마찬가지로 시각이 예민해야 돼요. 내가 좋은 디자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꾸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좋은 디자인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럼 좋은 디자인이 뭘까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을 해봐야죠. 핀터레스트나 비엔스 많이 이용을 하시잖아요. 여기 말고도 다른 커뮤니티들이 있어요. 좋은 디자인을 이렇게 선별해서 올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해외 사이트들이에요. 스스로 찾아야 돼요. 찾는 거는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핀터레스트나 비엔스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레퍼런스를 찾으시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디자인 가급적이면 그 디자인을 디자인 회사에서 했는지, 아니면 개인도 학생이 한 건지, 아니면 현업 디자이너가 한 건지 구분을 좀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디자인 회사 중심으로 디자인을 계속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혼자서 그냥 디자인 혼자 갇혀가지고 다작만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다작에는 피드백이 있어야 돼요. 특히 경험이 많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디렉션이 필수입니다. 디렉션을 받고 피드백을 통해서 시각이 달라지고, 내가 하는 생각들이 변화를 해야 되고, 내가 디자이너로 어떻게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시각화하는 것을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도 물론 잘 해야 하지만 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브랜드를 설계하는 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다 빠져있죠. 여러분들이 피드백을 통해서 이게 돼야 됩니다. 디자인 공부는 외워야 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책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공무원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디렉션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사고하는 방식이 계속 열릴 수 있도록 외부적 자극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타 전공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마지막 이야기로 쓴 글이 내용이 있는데, 만약에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두고 채용자 입장에서 한 명만 선발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전공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전공인 학생들에게는 다른 학생보다 더 잘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더 좀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하는데, 그래서 전공자보다 더 실력을 쌓아서 사회에 진입하겠다는 좀 굳은 결심을 가지고 또 준비를 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부족하더라도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한 이야기가 있으시면은 댓글로 이제 남겨주시면 제가 내용을 보고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